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화학 분사로 인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LG화학의 분사 소식이 전격적으로 전해졌죠. 가칭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신설법인이 생기게 됩니다. 주총에서 이제 이것을 분사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10월 30일에 주총 예정일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때 주총에서 반대표에 의해서 반대된다 그러면 또 시끌벅적 할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으로서는 주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의 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의 마음을 달래지 못하면 LG화학의 분사가 자칫 틀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장의 예상은 물적 분할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충격으로 인해서 잠깐 주가는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LG화학을 내던진 개미들 너무 성급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또 반등 나오니까 이런 뉴스를 또 내보내는 거고, LG화학이 개미 달라기에서 나선다. 분사에도 70% 정도의 지분을 향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주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를 쓰게 될 겁니다. 근데 LG화학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분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LG화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신규 진입할 분들도 조금 수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트레이딩을 해도 트레이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LG화학 분사에 대한 재료가 주총 전까지는 호재로 작용할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소재 부품이 다 괜찮겠습니다만 소재보다도 부품 쪽에 지금 시장의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관련주들 좀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이 현상을 갖던 신성델타테크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LG화학의 2차전지 장비 협력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최근에 이 현상 같던 신성델타테크가 있습니다. 자회사 통해서 2차전지 부품을 납품하는데 폴란드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PNT 같은 경우 2차전지 양극 응급제 및 분리막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데 시가총액 5,700억 정도 받아서 제일 큰 시가총액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210억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2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단순으로 곱하기 2해서 4분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410억의 시총 5,700억이면 아주 비싸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PNT가 지금 대장주의 노릇을 장비주 중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NT 솔루션 같은 경우도 2차전지 활성화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데 시총이 3,1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68억 나오고 매출액이 48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나 매출액 대비해서는 시총이 싼 건 아닙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된 재료가 반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CIS 같은 경우는 차트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영업이익은 불과 28억밖에 나오지 않고 매출액도 338억이에요. 이거 뭐 매출액 4분기까지 다 해야 1,000억도 안 되고 영업이익도 60억이 안 되는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면 결코 작은 시총이 아니죠. A프로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 그 상장할 때 분석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2차전지 활성화 공정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액 400억, 61억 영업이익이니까 또 단순히 두 배수 한다 그러면 4분기에 120억 정도 나오죠. 매출액 또한 800억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2,800억, 3,000억 가까운 시총이 아주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NS 같은 경우 2차전지 조립하고 디게싱 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시총이 1,700억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2분기까지 25억, 뭐 4분기에서 뭐 5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뭐 아주 비싸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부이원텍 같은 경우 2차전지 검사 시스템을 공급하는데 시총이 1,500억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보면 다 작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DA 테크놀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상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1,350억밖에 안 되는 게 상장 이후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2분기까지 지금
적자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하반기에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공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적절한 차트 흐름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중에서 신성델타테크는 지금 대장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실적주 중에서는 PNT나 PNE 솔루션 또는 A프로 같은 종목들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신성델타테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성델타테크의 지배구조를 보시게 되면 신성 오토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ST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50%씩 출자를 해갖고 폴란드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 법인에서 2차전지 주요 부품이 납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각되면서 지금 이 현상을 간 거고요. 신선 델타테크 같은 경우 가전제품도 만들고 또 IT 부품도 만듭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된 재료가 지금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동안 신성 델타테크에서 만들었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주로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쪽에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폴란드 법인에서 완전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팩이 드디어 이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 회사 측에서도 IR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혔습니다. 자, 본격적인 폴란드 법인 매출을 실현하겠다. 2차전지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언제? 하반기부터입니다. 이 하반기부터 지금 실적도 나쁜 실적은 아니죠. 잠깐 좀 실적이 4분기 때 좋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붙였고요. 노딱 사태로 전반적으로 좀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양호한 그런 실적 구조를 만들고 있고, 하반기부터 이제 폴란드 법인의 매출이 실현이 된다. 그러면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에 그런 기대감에 동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만들었던 겁니다. 재무 상태표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산 총계가 3,520억이고요. 부채 총계가 2,157억이니까 양호한 그런 재무 상태를 갖고 있고요. 손익계산서도 보시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 보면 2분기까지 매출액이 2,160억, 아까도 보셨듯이 영업이익이 67억 정도 나왔으니까 아주 양호한 그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양호하고 모멘텀도 부각되고 LG화학의 분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좋은 재료들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쉬어가더라도 다시 시세를 만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럼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대응도 하면서 수익 기회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통해서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신성 델타테크의 차트 흐름의 모습입니다. 대량 거래가 이틀 연속 터졌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무려 거래 대금이 3,900억에 터졌습니다. 시총이 1,600억인데 시총 2배 이상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세력들이 다 붙어 있다. 여기 단타 세력, 개인 세력, 기관 세력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전환권 지금 청구가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 좋은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1,000억대밖에 안 되는데도 최근에 재료를 미리 알고 있던 기관들이 들어와서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웃기기도 않게 이런 종목에 지금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금융 투자가 발빠르게 들어왔고요.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투신권하고 보험권도 들어와서 움직였는데 다른 금융권도 같이 또 움직이는지 다음 주부터 또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주에 분봉 열어놓고 보시면 차익 실현으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대량 거래를 만들었던 이런 힘의 자리에서는 이 5,000원이라는 가격 지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5,000원대 초반까지 만약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면서 눌림목이 깊어지는 순간이 오면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안전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급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이 종목이 양봉 캔들의 중심균형가를 깨지 않고 움직이면서 수렴하는 과정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급등락하더라도. 장비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 PNT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엄청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500% 가까운 상승을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고 눌림목 나오고 다시 또 움직이고 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LG화학 관련된 재료가 또 지금 반영이 되면 이 고점에서 고공전투를 계속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저점대에서 차익 실현 매물 보면서 움직임 나올 때 자연스럽게 눌림목에서만 수익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N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급하게 나오면서 눌림목이 깊어졌는데 이 눌림목 과정에서도 다시 빠지지 않고 옆으로 또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렴 과정에서 반등이 강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강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저점에서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면 또 작은 박스권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수렴 과정을 노려보시고요. 자, CIS는 차트 모습만 보면 대량 거래 터진 이후에 고점에서 고공전투하는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차트 흐름만 놓고 보면요. 그러나 시총이 지금 5천억으로 저거 시총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선수적 영역으로 보고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것이 합당할 수 있는 재료가 또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A-프로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장대 원본 맞고 급락이 나왔고 기술적으로 반등 이후에 다시 또 매물대를 만들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장 전에 분석해드렸듯이 역시 시총이 3천억대 이상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LG화학의 분사기대감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역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역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앞전에 이 고점대에서 다시 매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의 고점대의 매물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는지를 좀 보고 천천히 트레이딩에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대량 거래가 지금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실적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NS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수급이 장악되고 지금 계속해서 고공전투에서도 지금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않습니다. 이러면 조금만 거래량이 나와도 순식간에 되밀려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거래대금도 지금 6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진행 흐름만 지켜보시고 매매는 오히려 일정 부분 거래량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이밍을 찾는 게 좋을 겁니다. 부유원택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가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대량 거래가 터져도 그 이후에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30억 정도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 말라 있죠. 자, 위에서 고공전투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좋은 흐름입니다만 일봉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주봉을 보면서 주봉 쪽에서 뭔가 흐름이 나올 때 그때를 좀 위시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워낙 급등 나가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탄력적인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대장주로 등극한 신성델타 테크를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눈여겨보시면서 타이밍을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주와 같이 기반해서 보시려면 역시 PNT, PNE솔루션, 그리고 A-프로 같은 종목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악재가 있으면 호재도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